안녕하세요. 포털베이비 유겸입니다. 요즘에 출시한 이 핫한 TWS는 제가 다 들어보는 중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한 그 드비알레의 무선 이어폰이죠. 제미니 2를 가져왔습니다. 드비알레야 무선 스피커죠. 이 팬텀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고요. 지나가면서 제가 언급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품 단독으로 리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에 사이즈에 맞지 않는 엄청난 출력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 많은 게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는데요. 한때 외계인을 납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그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미니2는 대학로 이어폰샵에서 저희한테 리뷰를 의뢰를 해주셔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 지난 제미니1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에서 이 드비알레에서 드디어 무선 이어폰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출시 이후에는 몇몇 크고 작은 이슈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니까 이 전작하고는 아예 모양이 달라졌더라고요. 이 전작은 상부를 이렇게 미는 식으로 여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여타 다른 무선 이어폰들하고 똑같이 뚜껑을 열고 닫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도 많이 작아져서요. 휴대하기도 더 편해졌어요. 이번에 제미니2는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오페라드 파리라고 해서 가격이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비싼 버전도 있더라고요. 일반 버전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인데요. 저희는 화이트 버전을 받았고요. 두 버전 모두 케이스 중앙에는 유광 실버 스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중앙부에 드비알레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광 스틸 부분이 만지면은 지문도 남고 또 스크래치에도 취약해서 이 부분을 감싸는 필름 같은 그런 액세서리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는 USB-C 충전 단자 그리고 후면에는 페어링이나 초기화 등을 위한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페라드 파리 버전은 중앙 스틸이 금색인데요. 실제로 24K 금도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4K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 유닛도 화이트와 골드 색상 조합이라서 훨씬 더 예뻤습니다. 팬텀 스피커도 오페라드 파리 버전이 있어요. 근데 걔도 흰색과 금색 조합이거든요. 무선 이어폰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유닛도 이 케이스만큼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닛 사이즈도 작아졌고요. 옆으로 눕혀놓고 보면 마치 팬텀 스피커를 작게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거는 브랜드 패밀리 룩을 그대로 살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디자인 하나는 정말로 끝내주네요. 전반적으로 타원형 디자인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이 폼팩터를 참 잘 만들어 놨다라고 느껴지는 게 생김새도 예쁜데 착용감도 정말로 좋아요. 딱히 착용감을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티가 나는 건 아니었는데요. 귀에 착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안착이 잘 됐습니다. 페이스플레이트 하단에는 드비알레를 뜻하는 D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 동그란 부분이 조작을 위한 터치 센서부입니다. 이 다른 무선 이어폰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마이크가 눈에 띄게 큰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제미니 1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람 소리가 조금 많이 거슬린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티브 윈드 리덕션이라는 이어버드에서 바람 소리를 감지해서 걸러내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바람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이 망이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를 제어를 한다고 하네요.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는 이미 외계인급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드비알레잖아요. 이런 건 아마 작정하고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었겠죠. 구성품은 본체하고 사이즈별 실리콘 팁 4쌍이 들어있어요. 파우치는 오페라드 파리 버전에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미니2 노즐을 보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인데 이어팁도 거기에 맞춰서 보호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팁 앞에도 실리콘으로 이렇게 망처럼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유닛 노즐부를 보면 앞에 작은 이 폼이 끼워져 있어요. 노즐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 아마 필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하면서 그냥 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거긴 한데 이런 것들도 조금 보호하는 그럴 용도로 이어팁에도 그물처럼 망을 만들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히 서드파티 이어팁 호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어팁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구조였고요. 드라이버는 10mm짜리 티타늄 코팅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고요. 노이즈 캔슬링과 외부 소리 수음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뛰어난 차음성과 더불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마 이게 제미니2의 최대 장점 중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블루투스 버전은 5.2고요. 멀티 포인트도 지원을 하고 전용 어플도 있습니다. 어플에서 EQ나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기능들 그리고 조작 설정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EQ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점이자 칭찬이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덱인데요. 코덱이 많이 허전합니다. SBC, AAC, aptX까지만 지원을 하는데요.
뭐 그 흔한 aptX HD까지도 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드비알레 제품들이 유독 블루투스 코덱에는 인색한 편이에요. 무선 이어폰 뿐만이 아니라 뭐 스피커 라인 전체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와이파이 기반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연결 방식이죠. 이 블루투스인데 이게 코덱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이라면 상당히 아쉬울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스펙상으로는 유닛만 5시간이고요. 케이스 포함해서는 22시간으로 요즘 나오는 TWS 치고는 다소 짧은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4시간 정도 사용을 했더니 한 10% 정도가 남더라고요. 지난 제미니 1에서 문제가 됐던 좌우 배터리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한 2-3% 내외 정도였어요. 제미니2는 디자인도 DBR의 팬텀이랑 비슷한데요. 이 소리 성향마저도 팬텀 성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단단하고 밀도 있게 음상이 잡혔고요. 마치 통통 튀는 듯한 비트가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음색은 전형적인 V자 강조역 음색인데 이 보컬이 좀 뒤로 물러나 있고 타격음이 강조가 되어 있고 고역은 또 시원하게 잘 뻗어나왔습니다. 공간감도 제법 넓게 잡히면서 전반적으로 음색 자체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극저역 부분에서는 평이 굉장히 많이 갈릴 법해요. 대체로 팬텀 사운드 성향이 음선이 굉장히 선명한 느낌의 토널 밸런스는 저역 쪽이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어서 클럽 사운드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제미니2도 팬텀의 이런 성향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오랜만에 클린 밴딧의 이너스 아이 빌리브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 곡이 전형적으로 저역 비트도 강조가 되어 있으면서 극저역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깔리는 그런 곡인데요. 서브우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곡인데 이걸 제미니2로 한번 들어보면 극저역이 나오는 부분에서 골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극저역 재생 능력 자체가 좋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 서브우퍼의 존재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만한 그런 부분 같고요. 마치 별도의 서브우퍼를 설치한 시스템에서 서브우퍼의 볼륨을 과하게 크게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역의 타격감까지는 저역 강조형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소리였는데 극저역은 누가 들어도 좀 과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간에 간주 부분에서 이 각종 멜로디와 비트들 위주로 연주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들었을 때는 조금 무거운 감은 있지만 음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확실히 드라이버의 성능 자체는 뛰어난 제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 서브우퍼 영역은 스피커하고 이어폰의 차이를 좀 고려를 해서 튜닝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스피커는 소리가 공간을 타고 흐르니까 서브우퍼가 조금 과하더라도 몸으로 그 진동이 느껴지죠. 막 몸이 떨린다 이 정도로 느껴질 텐데 이어폰의 이 특징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귀에다가 그 대역대를 다이렉트로 때려 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아니라 머리가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럴 때 좀 방법이 있습니다. 전용 어플에 EQ를 만지면은 이 단점이 상쇄가 됐습니다. V자 음색을 좀 플릿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과한 극저역의 무게를 좀 덜어준다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Hz를 마이너스 2dB, 400Hz를 플러스 1.5dB, 1.25K를 1.0dB 요 정도로 한번 만져서 들었는데요. 뭐 요렇게 극저역을 줄여서 들었을 때에도 극저역이 충분히 나올 만큼 나오면서도 뭐 어느 정도 적당하다, 조금 크지만 과하지 않다 정도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줄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제미니의 성향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그런 건 또 제품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 수치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역 강조형의 신나고 그루브한 뭐 이런 장르에는 정말로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이 로열 타자기가 한번 곡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 저역 강조된 TWS가 워낙 많은데 제미니2는 저역 강조형 제품들 중에서도 음질의 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음역대 소리들도 또렷하게 들려주면서 저역과 서브우퍼가 골이 울릴 정도로 빵빵 쳐주거든요. 그래서 산책하거나 달리기 할 때 들으면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제품 테스트 겸 오랜만에 뉴잭스윙을 들어봤는데 호레이스 브라운의 Things We Do For Love라는 곡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96년에 R&B의 명가죠. 모타운에서 데뷔한 싱어입니다.
R&B나 뉴잭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분 1집이 거의 전설의 명반으로 통하거든요. 신나는 드럼 비트에 통통 튀는 베이스 위주의 그루브 넘치는 곡인데 얼핏 들으면 호레이스 브라운 보컬이 살짝 평범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여유롭고 세련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곡 분위기와 보이스 그리고 뉴잭스윙 비트가 잘 어우러져서 제미니 2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그런 곡이고요. 이 앨범 이후로 종종 싱글 몇 개만 내고 거의 활동이 30년 동안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간간히 공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조금씩 다시 활동을 하시던데 제미니2 테스트 하실 때 이 곡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새로 나온 고가의 TWS들은 정말로 원 없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미니 2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제품이었고요. 우선 전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있죠. 배터리 광탈이라든지 좌우 편차, 그리고 연결성 부분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거의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멀티 포인트도 추가가 되어서 두 개의 기기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EQ 조절 같은 게 가능해져서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나 외부 소리 수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TWS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녀석이 더 뛰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요. 다만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위한 코덱이 부실한 건 좀 아쉬웠고요. 다만 저 같은 이런 아이폰 유저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AAC만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괜찮은 선택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사용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배터리 시간이 그래도 최소 요즘 나오는 제품이라면 6에서 7시간 정도까지는 돼야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 잘 들려? 잘 들리네? 마이크 어때? 목소리 어때? 다른 거에 비해서? 마이크 볼륨은 괜찮은데 응. 지금 잠깐만 실내로 들어가 볼게. 소음이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잠깐만. 지금 밖에 비가 와서 빗소리랑 목소리랑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봐봐. 깨끗하게 잘 들리네. 근데 이제 잘해? 클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제거된 듯한 그 약간 그 느낌은 있어. 소리에서 배경 이게 제거된 뭐지? 느낌. 저 원에 비해서 마이크 성능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거든?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볼륨도 괜찮고 노이즈도 거의 안 들린 것 같고. 내가 노캔도 켜놓은 상태인데 보니까 저역은 진짜 거의 없어져. 3, 4K? 3, 4K 정도 위의 대역은 씩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 빗소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노캔에 켜도 들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노캔 성능도 되게 좋은 것 같아.